시사 지지고 지지고 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도 어떤 시사를 가지고 지지고 볶아볼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후보 경선 등이 한창 진행 중이죠. 자,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차기 정부에 제안을 할 대선 공약 국정과제죠. 전남도가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얘기 오늘 두 분 모시고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두 전 목포시 의원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두 분은? 예. 네, 제 목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였는데 네네. 실제로는 휴대전화만 뒤적뒤적하다 끝나버렸습니다. 예, 여인두 의원님. 네, 저도 이 코로나의 영향이 막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이 친구들한테 아니면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보자 하기도 어렵고 네, 또 저한테 그랬죠. 전화도 오시는 분도 몇 분 안 계시고 네. 그래서 인사만 전화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 자, 지난 한 주 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전국 지자체들마다 차기 대통령 우리 지역은 이게 현안이니까 이걸 좀 대통령의 공약으로 넣어주십시오라는 측면에서 대선 공약들을 발굴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안할 지역 과제로 보니까 핵심 과제가 한 32건, 지역 발전 과제가 24건, 이렇게 해서 총 한 64건 정도가 전남 지역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강 의원님이 먼저 좀 그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나요? 네네. 지난 9월 15일 날 김영록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총 82조 5천억 원 규모의 8대 분야 64개 사업을 20대 대선 전남발전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2개 핵심 과제, 24개 지역발전 과제, 8개의 제도 개선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핵심 과제를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에서 8.2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는 2028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공동 개최,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네.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여러 번 반복되긴 했습니다만 전남 의과대학 설립,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마한 문화권 복원, 농수산 분야에서는 김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그다음에 SOC 분야에서는 황해권 국가철도망 구축, 그다음에 초광역 연계 협력 사업으로는 신해양 관광 환경 수도 건설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 개선 과제 중에서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등이 눈에 띕니다. 네.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게 네네. 이제 한 번에 정리가 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분야별로 핵심 과제들을 좀 다시 들여다 볼 건데 어쨌든 비전은 이런 거예요. 전남도의 비전은 환태평양 시대의 신해양 그리고 관광하고 환경 수도로서의 전남의 어떤 위치를 갖기 위한 대선 공약들을 이제 제시를 한 거고 이 가운데서 중심적으로 에너지 네. 가지고 전남 지역을 좀 발전시켜 보겠다. 과학기술 그리고 만멋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만멋 글로벌 넘버원을 이제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 신해양 시대 한반도의 중심축을 전남도가 우선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분야별로 핵심 과제들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더 정리를 네, 좀 해야 되나요? 예.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자, 여야 대선 주자들도 이제 대선 공약을 지역에 오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과 관련한 공약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이 전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 네.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그런가요? 좀 아쉬운 점이고요. 네. 먼저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는 제일 먼저 9월 8일 날 광주시의회에서 전남 공약을 발표했는데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육성하겠다. 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9월 12일 날 발표를 했는데 목포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를 개발하겠다. 에너지. 네. 그다음에 주민소득형 햇빛연금 바람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무안공항을
대한민국 4대 관문공항으로 육성해서 홍준표 국가 후보가 균형 네. 발전으로 이끌어내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또 역시 5.18 헌법 정신 전문 헌법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네. 수록하는 데 찬성한다. 국민의힘 후보는 이 두 가지만 냈고 구체적인 다른 내용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의당도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거대 양당의 그 경선에 묻혀 있긴 한데 네. 이제 중소 정당이긴 하지만 정의당도 얘기를 해야죠. 전남에 관련한 네, 공약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정의당 4명의 지금 후보가 경선을 하고 있는데 네. 한 5가지 정도 전남 관련한 그 후보 공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남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지역 자립과 지역 그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지역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리고 두 네. 번째로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전남의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을 통해서 의료, 그리고 의료과학, 네. 바이오 분야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환경 관광도시로서의 전남. 관광도시.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탄소 중립 특별도시로서 지정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경자 유전의 원칙과 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지고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5가지의 주요 공약이 정의당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어제 이정미 정의당 후보 경선에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정미 후보께서 전남도 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긴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불평등이라든지 차별 또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전남을 탄소 중립 특별도시로 지정하겠다 이런 공약. 네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서 이제 목포의 의과대학, 네. 목포대 의대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공공의료 체계를 좀 갖춰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이제 이 전남 지역의 이제 정책 과제 비전 추진 전략 82조 정도 들어가는 사업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 여인두 의원님 목포하고 연계된 사업들 혹시 들여다 좀 보셨는지. 네, 지난주에 TV 토론에 관련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타 방송사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김영록 도지사가 5가지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의과대학 유치, 그 두 번째가 해상폭력, 그리고 세 번째가 전통 소리 그 융합 트러스트 구성, 그리고 남도진흥원, 그리고 신해양 관광 환경 수도 건설 이 5가지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5가지가 보면은 그 목포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에서 관련한 TF팀을 구성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발표를 아직까지 않고 있는데 그제 TV 토론에서 김원희 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한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목포역 대개조, 그리고 두 번째가 본인의 공약이기도 그렇죠. 해요. 목포 역사를 지하화였죠. 네, 지하화하겠다. 지하화하면서 좀 발전을 시켜보겠다. 목포 역사. 그리고 두 번째가 관광 인프라 구축, 그리고 세 번째가 원도심 활성화. 이 3가지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방향은 아직 제시는 안 됐는데 이러한 큰 틀에서 이 정도 이야기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네, 당 차원에서. 근데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원희 의원의 공약을 보완하고 이걸 실현하는 측면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건 다행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다행히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감안했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목포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목포시에 정말 주요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보다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TF 관련해서요. 김영록 도지사가 9월 15일 발표한 24개 그 지역 발전 과제를 살펴보면 그중에 2개가 들어있어요. 하나가 서남권 랜드마크형 거점 역사 구축, 또 하나가 목포 근대 역사 문화타운 건립. 관광문화 쪽에. 그래서 2가지는
지역 발전 과제 24개 과제에 포함돼 있어서 네. 다른 부분에 공약이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네. 목포 근대역사 문화타운 조성은 전남도가 이미 차기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네네. 제안하겠다 이렇게 네네. 들어 있는 거니까 목포시는 또 다른 어떤 지역 발전 그렇습니다.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 인터뷰할 때 차기 대선 공약 발굴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목포시하고 지역 공약 TF팀 구성을 네. 해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역 발전 과제 이제 24건 이게 이제 성장 동력으로 나누어지고 관광 문화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 여성, 환경, 농림수산, SOC 이런 분야들로 좀 나누어지는데 이게 이제 지역별로 순천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의 뭐 자볼드 체험센터를 국가기관으로 승격시키겠다라든지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안의 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지자체들마다의 또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24개 지역 발전 과제 중에 성장 동력의 순천 자볼들을 네. 그 직업 체험 센터로 승격시키겠다고 했거든요. 호남권에 호남권 이제 직업 체험 센터로. 네. 그런데 왜 이것이 성장 동력에 들어가 있는지를 사실은 해석을 도저히 못 하겠어요. 지역 발전 과제 선정하면서 네. 저는 이렇게 허투루하게 됐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국에 네. 이런 그 청소년 직업진로 체험센터 또는 국립 청소년 직업진로 체험원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네. 또 설치돼서 운영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호남권 국가 직업 이를테면 체험센터로 승격시키겠다는 게 과연 전남 성장 동력에 해당되는 것인가? 네. 성장 동력 개념 일반적으로는 경제 발전, 낙후 지역의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접근을 주로 하는데 이 청소년 직업진로 체험센터가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지 좀 분류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차기 대통령의 전남 지역 공약으로 제안을 하면 대통령에 나서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제대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고민해서 제안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환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국립 영산강 하구관리센터 설립. 이게 이제 전남도가 센터에 머물 거냐 아니면 하구들 일부 개방을 해서 영산강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식으로 갈 것이냐 해서 생태계 복원 쪽으로는 너무 허술하지 않았냐. 센터 설립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전남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여전히 이제 지역 발전 과제로 센터 설립 이렇게 들어있긴 하고 영상하고 생태 보건 및 해수 유통 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이고 네, 더 네, 네. 내용이 알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인도 의원님 이런 발표된 공약들 쭉 보면서 이제는 대선 공약 발표할 때 좀 더 지역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현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좀 하시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5년 전에 그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10대 핵심 과제를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5년 지난 지금에 이번에 20대 8대 전략 사업 64건에 82조. 네. 82조 이렇게 했는 64건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오고 있는 것이 네, 계속 사업으로 네.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공약이. 그렇죠. 그게 한 네. 제가 보기엔 한 10여 건이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을 다시 또 이번에 넣었어요. 이를 의과대학 문제 관련해서도 손도 못 아, 대고 있는 그렇네요. 거고. 전남도 여전히 의과 그렇죠. 부분, 의료 예. 부분.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대해서도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거고. 아하. 국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 문제라든가 네. 제주 목포 고속철도 도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5년 전에 제출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글자 그대로 또 옮겨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 선거 시기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어떤 이목을 끌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이것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하고 5년 전에 공약을 재탕하는 이런 부분들 역시 이번에도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새로울 게 없다. 그렇죠. 이것이 과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5년 전과 지금과 이런 부분이 여전히 추진해야 될 과제로 남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핵심적인 공약으로 가는 건 이 시기에 지금 이 시대 정신에 맞게 우리가 무엇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논의부터 시작해서 가야 네.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기존에 했던 것들 다시 재탕하고 삼탕하고 이런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성희 의원님. 네.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공약을 발표했는데 네. 이것들이 기존의 전남도에서 추진해 오고 있거나 또는 이번에 전남도 발전 정책 과제로 제시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재명표 또는 이낙연표 이런 참신하고 독창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새로울 보여집니다. 게 거의 없더라. 네. 네, 네. 과거 대선 공약도 그렇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지역민에게 자꾸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라는 어떤 여론 조성이나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진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대선 공약을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어요. 첫 번째, 지자체가 지역발전 과제를 선정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일괄해서 제시하는 거 있고 네. 두 번째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방식이 주 방식이었는데 이런 기존의 방식과 반드시 병행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대선 공약 도민 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평범한 도민들이 정말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과제를 국가 정책화, 대선 공약화하는 것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대선 공약 발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현두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하나는 네. 이제 그 김영록 지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째가 의과대학 위치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해상 폭력을 포함한 해상 폭력 계속 예. 제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 폭력을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문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의과대학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전남도가 의과대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리고 네. 그러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20대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은 노력 많이 하셨죠. 그렇죠. 다들 네. 아시는 건데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동북권 의원 후보들이 민주당 네, 의원 네, 네. 후보들이 순천대 의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교육부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강력하게 전남도 차원에서 밀어붙였으면 이미 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은 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한데 미묘한 시점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 지금도 동북권 여전히 의과대학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네, 않고 네, 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도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이 고민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과연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서 핵심 문제가 무엇이냐? 그건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건데 전남도가 이번에 발표한 국정 과제에서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2050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에 네. 대해서 이 알맹이는 쑥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이 이 온실가스는 그대로 두고 정리해 주시죠. 신재생 에너지를 그만큼 만들어서 그것을 또 다른 탄소를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네.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과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남도가 발표한 내용들 오늘 좀 점검해봤는데 짧게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하고 정리하죠. 예, 대선 공약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네. 계속 완성된 보완되고 거 아니다. 보강되어야 할 과제거든요. 그래서 네. 반드시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함께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현두 의원님. 예, 우선 그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어떻게 잘 반영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위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잘 파악하고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두 전 목포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